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화문명 세력 중 하가점 상층 문화를 일구었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적어도 한민족이라는 역사 공동체의 연속성이 유화문명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발표된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언어학자인 로베이츠 논문에서도 유화문명 세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조와 기장 중심의 반농사에 기반한 유화문명을 일군 세력 중 일부가 한국어 사용자라는 가설이 논문의 주요 논지 중 하나였죠. 또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 남쪽 해안가에서 출토된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여수 안도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이 요서 지역에서 홍산 문화를 일군 사람들과 유전적 거리가 매우 가깝게 나타난 점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대부분은 트랜스유라시안이라는 광의의 언어 집단과 건조농법을 하던 기장농 경민이 시공간적으로 확산했다는 공방가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상염색체에 대한 최초의 영어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발할 수밖에 없었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신석기 시대를 살았던 인구 집단의 유전적 특징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한민족이라는 역사 공동체의 혈통적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데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를 보충할 만한 논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일본에서 발간된 유전학 논문과 2021년과 2022년 출간된 하버드대 데이비드 라이 팀의 논문인데요. 남해안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혈통을 추정할 만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기에 이를 통해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덧붙여 유화문명 세력 중 일부가 꾸준히 한반도로 이주해 현대 한국인의 주류 집단을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빗살무늬 토기인에 대한 상염색체 연구 결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산가덕도와 여수안도 그리고 통영연대도와 욕지도에서 출토된 수백 개의 고인골 중 7개의 샘플이 전부인데요. 샘플 숫자는 적지만 정식 영어 논문으로 발간돼 교차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개를 까먹고 버린 폐총에 대한 고고학 연구 결과는 이들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인들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전통적인 남방계로 알려진 고아시아인 혈통을 이어받았을까요? 아니면 최대빙하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인구 집단일까요? 먼저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고인류의 유전적 거리를 나타내는 통계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난 뒤 유라시아 대륙에는 2개의 인구 집단이 형성되었는데요. 동아시아 혈통과 서유라시아 혈통이죠. 남해안에 살았던 사람들 중 연대도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유라시아 혈통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남방 루트를 통해 아시아에 진입한 동아시아 혈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과의 교배 흔적뿐만 아니라 서유라시아 혈통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는 몽골 초원에 살았던 살키트인과의 유전적 거리도 아주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해안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최대빙하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인구 집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현대 동아시아인의 특징인 두꺼운 모발과 많은 땀샘 그리고 산모양의 앞니를 특정 지우는 EDARV370A 유전자의 존재가 아무르 19K 샘플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죠. 이는 아무르 19K와 같은 북유라시아 혈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인구 집단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인적교체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범위를 좁혀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동아시아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전적 거리를 표시한 PCA 그래프인데요. 남방계로 불리는 고아시아인 혈통이 두터운 분포를 보이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주류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죠. 여기에 바이칼과 몽골 초원 그리고 아무르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유전적 연속성이 긴 띠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북유라시아 혈통에 뿌리를 둔 아무르 혈통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인의 인적 구성은 아무르 혈통과 남방계 혈통의 중간선상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일본 열도에 살았던 저몽 집단인데요. 이들은 전통적인 남방계 주류 혈통뿐만 아니라 북유라시아 혈통과 유전적 거리가 아주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찍이 남방계에서 분리된 인구 집단이 대륙과 연결이 끊어지면서 열도를 대표하는 저몽 집단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남해안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염 색채 시퀀싱 결과 북유라시아 혈통을 이어받은 아무르 19K 샘플과 남방계를 대표하는 룽린 샘플이 가장 가까웠으며 조몽계 유전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반도에는 원래부터 남방계로 대표되는 선주민 집단과 조몽계가 존재했으며 빙하시대가 끝날 무렵 북방계 혈통이 유입되었다는 얘기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무르 혈통의 하방 압박이 강력했다는 유전학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해안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또한 이들은 유전적으로 유화 문명 세력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현대 한국인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를 추론하기 위해 각각의 샘플들이 유전적 변이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와 유전자 구성성분을 나타내는 어드믹스처 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샘플 2개는 아무르 19K, 14K, 10K, 7K로 이어지는 아무르 혈통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살았던 고인류와 가장 가깝게 나타납니다. 산동 지역의 후리 문화를 대표하는 박산인 편편동인 소고인과 홍산 문화를 일군 발랍산 유골이 그 다음인데요. 놀라운 점은 남방계를 대표하는 라오스 호아비니안과 많은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전적 거리 또한 현대 한국인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덕도인들이 남방계 혈통을 대표하는 고아시아인을 조상 집단으로 두고 있으며 저몽계와도 혼혈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르 강유역에서 연해주를 거치는 동해안 루트를 타고 이주해온 아무르 혈통의 하방 압박 때 주류 인구가 교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수 안도에 살았던 2개의 샘플은 현대 한국인과 비교적 거리가 멀었던 가덕도나 연대도와 달리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해안에 살았던 다른 집단보다 현대 한국인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8,000년 전 산동 지역에서 후리 문화를 일군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웠으며 다음이 유화 문명 세력 중 홍산 우화량과 하가점하층 집단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전통적인 남방계 혈통과 많은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고 있지만 9,000년 전 몽골 평원에 살았던 유민 집단과는 유전적 거리가 멀었는데요. 이들이 속한 북의 하플로 FGC 5059와 M159는 모두 중원보다는 발해 인근에서 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CTS 201의 하위 클레이드이기 때문에 안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발해 연안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도 1번 샘플은 로베이츠 논문에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우화량 샘플과 유전자 구성 성분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유화유역의 우화량 샘플보다 9,000년 전 산동성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도 4번 샘플은 1번 샘플에 비해 더 많은 남방계 혈통의 유전적 변이와 함께 조몽인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가덕도인들과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 들어온 경우죠.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된 통영연대도 샘플 2개는 아무르강 유역보다는 유목민 색채가 짙은 하가점 상층 용두산 유적과 내몽골에 인접한 스마오 유적을 건설한 사람들과 가까웠는데요. 현대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서유라시아 혈통을 이어받은 흑해연안의 고인골과 더 많은 유전자 변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남방계 혈통에서 유래된 유전적 변이를 거의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북부루트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에아플로에서도 몽골계에 많이 나타나는 시이레일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 시이레일로 밝혀졌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베이츠 논문에서는 연대도 샘플을 홍산 문화인과 연결지었으며 발굴 보고서에도 흑융화 문화의 연속성을 언급했지만 혈통적 뿌리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죠. 다만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건조화가 진행된 영걸 드라이스가 지구를 덮치자 몽골 초원을 떠난 북방계 혈통 중 일부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정리하자면 남해안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은 고아시아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토착원 주민이며 빙하시대가 끝나면서 이주한 아무르 혈통과의 관계성에서 형성되었다는 얘기죠. 유화 문명 세력도 북에아플로 N계열의 선주민과 아무르 혈통의 결합으로 형성된 인구 집단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남해안에서 빗살무늬 토기 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은 홍산 문화인이 직접 이주했다기보다는 한반도 선주민 집단과 아무르 혈통이 결합된 유산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후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유화유역에서 기장 농경민이 설립한 신석기 홍산 문화가 몰락하며 이어서 황하 중상류 지역에서 번성한 앙소 신석기 농경 문화가 무너집니다.
기원전 2300년경에는 장강하류에서 벼농사를 영위하던 양주 문화가 몰락하며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신석기 농경 문화가 모두 종말을 고하는데요. 결국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그 여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한반도로 유입된 유화 문명 세력 중 일부가 현대 한국인을 구성하는 주류 인구 집단으로 성장하는데요. 현대 한국인과의 유전적 거리는 남해안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보다 유화 문명 세력이 더 가깝습니다. 유화 문명 세력과 현대를 살아가는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의 유전적 거리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홍산문화 단계의 발납산 유적에서 출토된 15개의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연구 결과 현대 한국인이 가장 가까웠으며 다음이 일본인 세 번째가 중국 산서성 한족으로 나타났죠. 하가점 하층 이도정자 유적에서 발굴된 15개의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연구 결과 중국 절강성 한족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가 현대 한국인 세 번째가 일본인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남방계 혈통이 황하 농경민 세력의 주력이었으며 이들이 유화유역에 진출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를 대표하는 대전자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연구 결과도 길림대학 연구진이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죠. 그러다 또다시 주류 세력이 바뀌는데요. 하가점 상층 용두산 유적에서 발굴된 15개의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연구 결과 현대 한국인이 가장 가깝고 중국 산서성한족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인으로 나타났죠. 유화유역에서 문명을 주도한 인적 집단이 한민족 최초의 정치체인 고조선 세력이며 이들이 현대 한국인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혈통이 모여들어 동북아시아인 구집단을 구성했지만 한민족이라는 역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혈통보다는 언어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통영 욕지도 샘플인데요. 유전자 성분의 90% 이상이 조몽혈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한반도 신석기 시대를 개척한 토착원 주민 세력 중 하나가 조몽 집단임을 알려주는 결과물인데요. 욕지도 샘플과 가장 많은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는 집단이 오키나와 제도에 살았던 조몽인들이었죠. 이들은 큐슈를 통해 오키나와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주 오래전 독자적인 혈통계보로 떨어져 나간 조몽 집단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 살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렇다면 한반도 남쪽 땅에 살고 있던 조몽 집단은 언제쯤 사라졌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한반도 저몽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